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최근에 지금 중국이 산샤댐이라고 해서 거대 댐이 있잖아요. 그거의 3배 규모로 지금 인도 국경 지역에 댐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 티베트 그쪽 지역인데요. 그래서 왜 이 댐을 짓는지 얘기해 드리고요. 이 댐을 짓는 이유가 인도 견제인 이유에 대해서 또 얘기해 드리고, 그다음에 인도 견제 말고도 또 어떤 이유로 이런 댐을 더 많이 짓는지 이거를 해 드리면서, 진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패권 전쟁의 일환이고, 그래서 뭐 이렇게 투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 이제 다극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도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브라마푸트라 광 뭐 수원지에서 1조 2천억 원, 2천억 위안이죠. 이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인도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티베트에 야룰루 창포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메가댐을 짓는다고 합니다. 매독이라고, 이름이 매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댐을 짓는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이 지금 중국이 인도로 이제 물을 공급하는 거를 규제하거나 줄일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것이다, 이거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티베트 메가댐, 이 매독이라는 댐이 지어진다고 발표가 되니까 중국의 뭐 건설주나 아니면 전력건설주, 그다음에 뭐 이런 댐 관련 주식들이 거의 뭐 5일 연속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올랐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토목공사가 시작되면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주식이랑 ETF 보니까 이것도 한 번씩 봐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 달러로 보면은요, 1600달러를 들여서 야룰루 창포강에 세계 최대 규모의 수력 발전소 건설을 한다. 이 발전소의 설계 용량은 6천만 킬로와트로 5,400만 명, 우리나라 거의 인구죠. 5천만 명 이상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저수지의 수용 규모는 산샤댐 있잖아요. 삼엽저수지, 이거의 3배에 달한다. 엄청난 규모의 댐을 짓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주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댐을 짓는다고 하면 역시나 진짜 뭐 건기의 유량을 감소시켜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댐을 잠궈버려서 인도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댐을 뭐 열받을 때 뭐 풀어버려서 홍수를 나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피해를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쪽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쁘게 보면 그렇게 예상을 할 수도 있고요. 좋게 보면 뭐 좋게 또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저는 중립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중국이 여기에다가 건설을 하니까 결국엔 견제를 받겠죠. 인도 입장에서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수도꼭지를 쥔 사람이 아무리 착하더라도 눈치를 볼 수 있는 게 당연히 그런 이치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지금 이 댐은 연간 3천억 킬로와트의 발전량을 목표로 60기가와트의 용량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아삼주라고 인도의 주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아삼주를 포함한 인도 북동부 지역은 관계와 식수를 위해 브람푸트라 광을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 댐을 이용해서 여기 정도의 댐을 짓는다고 하거든요. 이 댐을 이용해서 이제는 중국은 강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고 전략적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사람 주지사가, 이 인도의 주지사가 시한폭탄이다, 이렇게 해서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내용을 보면서 이것도 참 재밌는 이 또 지정학적 이런 또 패권 전쟁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아삼주 있었잖아요. 아까 여기 아삼주에 과연 지금 아룰루 창포강 여기에 건설되는 댐 때문에 영향을 받을까, 이걸 봤는데 그냥 강수량을 보면요, 브라마푸트라강 이 강수량을 보면 그냥 여기서 내리는 걸로 그냥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량이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뭐 이렇게 강수량을 본 거지만 모르겠죠. 저도 유량이나 강의 뭐 지류나 뭐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중국 쪽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별로 영향이 없다, 우리가 짓는다고 해서 뭐 물을 막 이렇게 막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내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니 파키스탄에서도 인도가 하는 걸 봤을 때 중국도 똑같이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중국은 지금 파키스탄이랑 좀 친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견제 차원에서 이렇게 댐을 짓는 거 아닌가. 왜냐, 인도가 댐을 갖고 파키스탄을 진짜 괴롭히니까 중국도 이제 댐을 갖고 인도를 좀 괴롭히려고 이렇게 댐을 짓는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디에 짓냐면 여기 지금 이쪽 지역이거든요. 거의 뭐 인도랑, 여기가 인도 국경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중국인데, 인도랑 국경 바로 여기 맞은편 바로 여기다 짓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매독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있고 60기가와트시의 용량의 슈퍼댐을 짓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중국이랑 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이 국경 지역에 댐을 많이 짓거든요. 지금 여기 메콩강 지류 지역에서도 이렇게 댐을
건설하고 여기 아까 티베트 지역에서 댐을 건설하면서 조금 뭐 분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요즘 보면 뭐 전쟁까지는 안 나오고 있죠. 오히려 태국이랑 캄보디아랑 전쟁을 하고 있고 전쟁까지 안 나오면서 그냥 뭐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뭐 다 나중에 수자원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좋게 보면 이쪽에 댐을 건설을 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물을 어느 정도 관리를 해주면 홍수가 잘 안 나고 물이 마르지 않게 이렇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국경이 걸려있기 때문에 서로 뭐 이권이 또 나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국이랑 인도 관계를 봤을 때 이게 분쟁이 충분히 생길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이걸 어떻게 짓냐 보니까요 5단으로 짓는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상류에서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직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댐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댐을 뭐 이렇게 막아서 이렇게 짓는 게 아니라요 여기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짓는다고 합니다. 야, 이런 공법으로 한다는데 이것도 신기하고요. 그다음에 지류 있잖아요. 지류를 완전히 막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리면서 물을 내리는 건데 이쪽 지류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물줄기도 여기 있죠. 돌아가는 물줄기도 남겨놓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신기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지하 터널 작업이라고 합니다. 지하 터널 작업으로 여기에서 물을 낙차로 이용해서 여기 터빈을 돌리는 거겠죠. 여기 이렇게 발전을 하고 또 다시 내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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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을 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지식 채널에서 또 이거 얘기하더라고. 이게 5단 댐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퇴적물이 쌓이면서 환경 오염을 끼칠 수 있다. 물론 인위적으로 지으니까 환경 오염을 끼칠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류를 이렇게 다시 없애는 게 아니거든요. 지류도 이렇게 해주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환경 오염이 좀 되겠지만 뭐 얘기하는 것처럼 댐을 아예 막아서 환경 오염을 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내리면서 가면서 이 규모로 이걸 발전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뭐 토사물이 쌓이면 안 되겠죠. 이 터널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토사물이 쌓여서 환경 오염이 된다. 그거는 좀 잘못 설명을 하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거 찾아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찾아보시고요. 제 설명이 또 잘못됐으면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그래서 저도 수정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댐이 대인도 압박용인가 이렇게 물어보시면은요 저는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댐을 짓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좀 예를 들어보자면 이 댐을 왜 짓냐 보니까요 지금 인도랑 중국이랑 관계가 개선되긴 했지만 이 티베트 지역이 있잖아요. 이 달라이라마를 두고 또 삐걱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달라이라마가 인도에 있잖아요. 인도에 있어서 지금 티베트 문제가 이 국경 분쟁으로도 또 일어날 수가 있고요. 티베트가 자치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론 중국이 통합하긴 했지만 약간 좀 여기에서도 분쟁이 일어나서 독립한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분명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은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댐을 짓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추천받아온 아룰롱 장보강 수력발전소는 중국의 장기적인 지원과 거대한 야망을 감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쭉 보면 여기에 물, 전기, 전쟁 이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하거든요. 이 짓는 이유가요. 먼저 물에 대해서 얘기하면은요. 티베트 강물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로 유입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 칭하이 티베트 고원 가장자리를 따라 중력에 의해 흐르는 홍치강이라고 합니다. 홍치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야장 수력 발전소는 거대한 홍치강의 개념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야장강, 누장강, 란창강, 뭐 진샤강, 야롱강, 다도강, 뭐 툰텐강, 민강 뭐 이런 중심을 통과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댐을 지어지면 뭐 이런 수자원을 관리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해발 고도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시작돼서 내려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관리하면은 좋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려가니까 여기에 댐을 지으니까 이걸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수자원을 관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쪽 지역에 짓는 거잖아요. 댐이. 그래서 댐을 지면 관리를 해서 이쪽으로 또 물을 또 보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양한 수자원과 지역 프로젝트를 활용하여서 북서부 지역에 사막을 분할하고 이제는 녹화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사막 지역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막화를 방지하고 이제 녹지를 더 많이 만들기 때문에요. 이 물 가지고 이 수자원 가지고 중국이 이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호소, 마우, 그다음에 탱거, 오르도스, 에지나, 아라샤 이런 지역에 풍부한 물과 풀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뭐 바다인 자라 사막, 그다음에 쿠브타크 사막, 타클라막한 사막이 녹색으로 변하고 이런 사막들을 이제 녹지화를 하면서 사막을 많이 없앨 것이다. 그리고 호수가 생기고 카이단 분지의 일부 경작지로
만들고 그다음에 일부 초원으로 변하게 만들고 투하 분지의 대부분은 경작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식량도 더 많이 확보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사막들이 많죠. 북부 지역에 엄청나게 사막이 많습니다. 특히나 타클라마칸 사막은 엄청 유명하죠. 이렇게 엄청나게 큰 사막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막도 이제는 녹주화를 시작해서 없애려고 하고 있다. 물론 전체를 없애진 못하겠지만 여기에 물을 많이 뿌리고 초원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뭐 심는다고 하면 점점 사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수자원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더욱 좋은 점은 이 지역이 분지 지역이라고 합니다. 분지 지역으로 폐쇄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많은 분지와 강수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또 순환하면서 미기후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여기에 모인다고 하거든요. 모이면서 점점 더 이제 축축해지면서 좋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물과 풀이 이제 풍부해질 수가 있다고 하면 이 분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준가르 분지, 뭐 타렘 분지, 차이다무 분지, 횡사천 분지 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수증기가 대량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이거를 잘 활용을 해서 그다음에 수자원이랑 이렇게 두 가지를 하면서 점점 이제 사막화를 방지한다는 거죠. 사막을 이제 녹지로 바꾼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경작지로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사막은 없어질 수 없고 모래밭은 개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막까지는 지금 아직 모르겠죠. 이 약간 뭐라고 해야죠? 사막화가 시작되는 지역에 이렇게 국경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있잖아요. 경계선 지역에 이쪽에 이제 점점 녹지로 만들면서 경작을 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러려고 하면은 물이나 에너지를 많이 뿌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할 수 있게 저기에 댐을 짓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전기 실크로드 지금 티베트에 짓는 매독 발전소는 매년 3천억 킬로와트시의 친환경 전기를 중국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이는 9천만 톤의 석탄을 대체하고 3억 톤의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풍력, 태양광, 수력 발전의 협력과 효율적인 에너지 저장, 뭐 피크 조절 이런 걸로 티베트는 2조 킬로와트시의 용량을 갖춘 에너지 기지가 될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티베트가 엄청나게 발전된다는 얘기죠. 여기가 엄청 낙후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는 중국의 전력 수요의 약 20%를 충족할 수 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티베트의 GDP가 올라가겠죠. GDP가 올라가고 산업이 발전할 수가 있다. 그래서 티베트는 그리고 구리, 납, 아연, 뭐 금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 금이 많이 나오고 크롬, 붕소, 리튬 이런 광물 자원이 풍부하다. 그래서 이 광물 자원을 재련하고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은 화학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화학 산업에는 그런데 엄청난 전력 소비가 필요하다. 채굴이랑 화학 산업에는 엄청난 전력 소비가 필요한데 그거를 전력 수요를 댐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티베트 이쪽에서는 선선하기 때문에 큰 데이터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은요. 낮의 기온이 이 데이터 센터의 방열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여기에 대형댐 5개가 발전소를 포함해서 진다고 하면 약 20개의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독 수력 발전소는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지어진다고 하고 있고 화학 산업에는 이렇게 전기가 많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고요. 데이터 센터 이쪽에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지면 엄청나게 또 좋아질 것이다. 왜냐 선선한 기후 때문에 방열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많이 이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소모하잖아요. 그거를 지금 여기에 짓는 티베트댐, 매독댐으로 이거를 대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산업을 발전할 수가 있다. 이 서장 지역, 이쪽 서쪽 지역이죠. 이쪽 지역이 워낙 발전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키울 수가 있고 GDP를 높여서 역시나 뭐 인도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만들면은 뭐 인도에 편입된다느니 아니면 독립한다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겠죠. 그다음에 이제는 초고압 전선을 통해서 미얀마, 방글라데시 심지어 인도, 중앙아시아, 중동까지 이제 직접 전기를 보내서 전기 실크로드를 형성합니다. 근데 이거를 뭐 또 안 좋게 보면 전기 패권을 가져가서 다른 나라들을 괴롭힌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의 전기에 깊게 의존하게 되며 주변국들과도 공동 발전을 주도하고 공동 번영의 길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이렇게 수출을 하면은 역시나 다른 사람이 의존하게 만들고 그게 뭐 식민지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생각하면 아니 동남아나 아니면 인도가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해주는 게 나쁜 것일까? 이 전력망을 해서 전기를 수출을 해주고 전기를 공급을 해주는 게 과연 나쁜 것인가 저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게 나쁜 것인가는 각자의 생각이겠죠. 그냥 저는 발전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미국이 와서 도로도 깔아주고 뭐 산업도 키워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도 뭐 이렇게 능력이 있으면 다른 나라 가서 이렇게 전력망도 깔아주고 그래서 전기도 주고 그다음에 이런 방법도 가르쳐주고 이게 과연 나쁜 것인가 막 중국이 뭐 여기에 넘어가는 것인가 저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각자의 생각인데 저는 그냥 공동의 번영으로 가는 거 아닌가. 왜냐 낙후 지역이잖아요. 맨날 발전 안 될 거예요. 누구라도 이렇게 가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중국의 국가 전력망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는 유로, 이탈리아에도 전력망의 출자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유럽에도 수출이 된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전쟁, 죄송합니다. 즉 국가 방위 전략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도와 티베트 남부에 대한 많은 네티즌들이 분석이 있다. 여기에는 지금 인구와 영토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보면은요, 과거 티베트와 신장 이 지역은요, 기후적 조건과 인구 증가를 감당하기엔 너무 열악했다. 그러니까 너무 발전을 안 하니까 거기에 사람이 잘 안 살려고 하고 있고요. 현지 주민들도 살고 있지만 이제는 중국 본토에서 한족들이라고 해야 되나? 한족들을 보내야 되는데 가서 살기 싫어하죠. 왜냐? 워낙 낙후되어 있고 뭐 해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는 이쪽 지역을 발전할 수가 있다. 근데 신장 이쪽 지역에서는 여러 민족이 살죠. 신장 자치구 이쪽에 뭐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러시아 이쪽도 있고 그다음에 몽골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한족, 위구르족 다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 살고요. 그다음에 칠보 서장 지역 이쪽 티베트 자치구 지역에서도 지금 보면 여러 지금 소수 민족들이 살고 있고요. 티베트족들이 거의 뭐 압도적으로 많이 살고 한족은 거의 많이 안 삽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티베트가 뭐 독립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티베트 이 족들을 잘 살게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티베트 이쪽 지역에서. 왜냐? GDP가 높아지면 사람이 배가 부르면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배가 부르면 이게 우리가 인도에 가면 안 되겠구나. 인도는 더 못 사는데 차라리 중국 쪽에 붙어서 더 잘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예로 내몽골 자치구 있잖아요. 그쪽 지역에서 지금은 보면 에탄올이나 아니면 청정 에너지 그쪽으로 엄청나게 개발을 하니까 이제는 그쪽 지역이 GDP가 높아져서 잘 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몽골에 뭐 편입된다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결국에는 잘 사는 게 최고다. 잘 살게 해주는 게 결국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장의 경제 발전, 티베트의 산업 발전 이런 걸로 지역 주민과 인재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쪽에 한족 사람들도 보낸다고 하죠. 중국 본토 이쪽에 사람들도 보내서 개발을 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규모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지역 균등하게 지역 균등 발전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지역 균등 발전을 못했냐? 여기 보시면은요, 로마 군대도 예전에 중국을 쳐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여기 막 다 산맥이나 사막으로 막혀 있어요. 여기는 사막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가기가 어려워요. 이게 대규모 군대가 쳐들어가기 어렵거든요. 이렇게 사막이나 엄청난 이 히말라야 산지로 막혀 있기 때문에 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이쪽 여기 중국으로 말하면 여기 서북 지역이 지금 황폐화되고 있죠. 서쪽 지역이 황폐화되고 있고 동쪽에 거의 다 96%의 인구가 몰려 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이쪽 지역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여기 도로도 잘 안 났죠. 왜냐? 엄청난 산지가 있기 때문에 큰 도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개발하기 위해서 결국엔 댐을 지어서 여러 가지 이런 개발을,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이 많이 가고 이제 뭐 조금 더 중국에 더 동화가 되겠죠. 그런 전략으로 중국이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중국이 나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각자 나라에 뭐 그게 있으니까 저도 뭐 뭐라고 가타부타 할 말이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을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서쪽 지역에는 사람이 거의 안 삽니다. 이쪽 인구의 93.5%는 여기 아래에 있죠. 상하이나 이쪽 동쪽에 다 살고요. 인구의 지금 북서쪽에는 6.5%밖에 안 사는데요. 이쪽 지역을 이 티베트 이쪽 지역이죠. 티베트랑 신장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댐을 짓는다. 댐을 지어서 개발을 한다고 하면 아마도 이제는 여기에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GDP가 올라가면서 결국에 이렇게 다 이렇게 통일이 아니라 다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지역 발전이 되겠죠. 그래서 또 이제 불만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과 티베트 발전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1대1로 지도로 돌아가 보면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1대1로 실크로드를 가야 되니까 신장, 티베트 이쪽 지역을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서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그다음에 이란을 건너서 지중해로 가고, 그다음에 러시아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고,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인도양 거쳐서 이런 식으로 실크로드로 전 세계를 이렇게 뭐라고 하죠? 1대1로 통일을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무역망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중국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중국의 이것도 패권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려고 하고 있다. 이런 해상 실크로드랑 그다음에 육상 실크로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한번 보시면 이렇게 쭉 지나가서 여기 중앙아시아 지나가고 또 여기 테헤란 지나가서 터키 지나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쭉 여기 러시아를 지나가서 유럽으로 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해상 실크로드로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게 있죠. 그래서 쭉 여기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갈 수 있게 다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발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도 또 이렇게 조금 신경 쓰는 게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이거를 좀 신경 쓰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권 전쟁의 연속으로 이제 브릭스의 삐딱한 인도 있잖아요. 인도가 솔직히 브릭스에서 약간 삐딱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G7에 갈까,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붙을까, 아니면 중국이나 이쪽 브릭스 쪽으로 붙을까 말까, 막 자기가 막 그렇게 크게 능력은 안 되는데 인구빨이 있다고 보니까 이쪽 저쪽으로 간을 보거든요. 근데 브라질은 이미 이제는 친중으로 아예 돌아섰죠. 중국 쪽으로 돌아섰는데 인도가 약간 삐딱선을 타니까 그거에 대한 조금 견제를 하려고 중국 입장에서는 브릭스 회의도 안 가고 이번에, 그다음에 인도를 좀 안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 연장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브릭스가 이렇게 커지고 있고 다극화가 시작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면 분쟁의 시대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금의 시대가 계속 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브레튼 우즈 때는 뭐 온스당 35달러, 80년대엔 850, 272, 그다음에 1800, 2067, 그다음에 3005 달러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4,000달러, 막 5,000달러 이렇게 저는 계속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금을 여러분들 ETF나 뭐 이런 KRX 이쪽으로 투자해도 괜찮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실물 금을 여러분들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실물 금과 은을 여러분들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은 실물 금과 은은 제 쿠팡 링크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고, 아니면 뭐 금은방 가셔서 사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데 뭐 인터넷으로 보셔서 비교해 보시고 투자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은 제가 봤을 때는 실물로 하는 게 거의 뭐 궁극적인 투자라고 보거든요. 왜냐, 원자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고요. 저 한번 도와주시면 쿠팡 링크 한번 들어가셔서 금과 은 안 사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거 아무거나 이런 거 사시면은 저한테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